자, 마지막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에는 평년 수학량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교재 나눠드린 유인물 있을 겁니다. 그 유인물 몇 페이지를 펴두시느냐면 4페이지. 4페이지. 자, 여기에서는 핵심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암기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이 프로세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나눠드린 유인물 위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프로세스예요. 순서가 조사 수확량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가입 수확량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평년 착과량은 과거 수확량이라는 표현이 없었죠. 과거 수확량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이 평년 착과량에서는 이 과거의 이 과수원의 수확량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적과 후 착과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적과 후 착과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평년 착과량이라고 사용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품목에서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에서는 이 적과 후 착과량에 해당되는 용어가 뭐로 바뀌느냐 하니까 과거 수확량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과거 수확량. 그리고 이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조사 수확량. 조사된 수확량. 이 조사된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사된 수확량이 뭐로 바뀐다고요? 과거 수확량으로 바뀝니다. 이 과거 수확량이란 평년 착과량에서 이야기했던 뭐와 같은 거다? 적과 후 착과량. 그럼 아까 우리가 평년 착과량에서 이 과거 5년간의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치를 기호로 뭐로 표기했죠? A로 표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역시 과거 5년간의 과거 수확량의 평균을 얘도 산식에서는 뭐로 표기를 하냐면 A로 표기를 합니다. A로.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으로 바뀌고, 이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통해서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평년 수확량을 산정을 해서 가입 수확량으로 산정되어기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조금. 그래서 위에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사 수확량이 뭐로 간다고요? 조사된 수확량을 가지고 과거 수확량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이용해서 뭐를 찾느냐니까 평년 수확량을 찾아내고, 그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를 한다? 가입 수확량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년 수확량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거의 수확량이 없는 경우, 과거의 수확량이 없는 경우, 과거의 수확량이 없다라는 말은 수확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과수원이 당연히 수확을 하겠죠. 다만 이분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요. 자, 과거 수확량이 없다. 그래서 얘는 신규 가입 과수원이에요. 신규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다. 신규 가입 과수원이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은 과거 수확량도 없고 평년 수확량도 없고 표준 수확량밖에 없겠네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 신규 가입 과수원은 이 평년 수확량을 아주 간단하게 산정을 합니다.
조사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과거에 조사된 게 없으니까 해당 지역의 통계치를 갖고 오는데 그거를 아까 뭐라 불렀죠?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100%를 뭐로 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합니다. 평년 수확량으로 해요. 이거는 적과전 종합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원도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할 때는 무조건 뭐로 한다고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지고 와서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신규 가입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그럼 뭐를 알면 된다고요? 표준 수확량. 됐죠?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품목들은 전부 100%인데 예외 조항으로, 예외로 몇 퍼센트로 가입하는 놈들이 있더라? 70%로 가입하는 품목이 있어요. 거기 딱 4품목이 있습니다. 4품목. 100%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70%로 가입하는 놈. 그 놈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팥 사자구. 팥 사자구. 야, 100%가 아니고 70% 할인한데 팥을 사자구. 안 사면 안 돼. 사자구. 입을 꽉 다물네, 그죠? 사자구. 그럼 당연히 품목 이름은 팥은 팥이겠죠. 이 사는 사과 대추예요. 일반 재래식 대추는 그대로 표준 수확량의 100% 가입을 하는데 대추 중에서도 어떤 대추만? 사과 대추만. 사과 대추에 한해서만 70% 가입을 해요. 사과 대추. 그 다음에 자는 유자입니다. 뭐라고요? 유자. 그 다음에 구는 살구가 될 거예요. 살구. 팥사자구는 팥, 사과대추, 유자, 살구는 70%로 가입을 하더라. 됐나요? 팥사자구. 자, 그러면 과거 수확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수확량이 있는 경우 이 사람은 과거 5년간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가입 과수원이 아니에요. 재가입을 하는 과수원이에요. 재가입하는 과수원은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방법이 뭐냐 하니까 1. 기본 유형.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기본 유형은 아까 우리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 A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에 가로 닫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에 가로 닫고 전체에 가로 닫고 곱하기 C 나누기 D, D분의 C 이렇게 됐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C 나누기 D, D분의 C는 이게 보정계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보정계수만 다르고 똑같아요. 보정계수만 다르고 똑같아요. 기본 유형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의 전체에다가 곱하기 C 나누기 B, B분의 C예요. 그럼 뭐만 달라요? B가 뭐로 바뀌어요? D로.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하나가 바뀌는데 뭐만 바뀌어요? D가 B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 이게 기본 유형이에요. 모든 품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 유형에서 이 A가 평년 착과량일 때는 이게 뭐였죠? 저가 후 착과량의 5년간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었죠. 그죠? 근데 이 저가 후 착과량이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과거 수확량으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의 이름은
A의 이름은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 이게 저는 문과 출신은 아닌데 이게 어법상 이게 좀 뭐가 안 맞아요. 업무방법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이해하라고 과거 수확량의 평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 수확량의 뭐라고요? 평균. 몇 년간 평균이에요, 이거? 5년간. 그것도 가입한 해의. 가입한 해의. 가입한 해의 과거 수확량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요? A다. 개념은 저가 후 착가량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 그 다음에 B는 이 B의 이름은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 이건 저가 후 착가량의 그 개념과 똑같지요. 과거 표준 수확량의 뭐다? 평균. 몇 년간? 5년간. 가입한 횟수, 보험에 가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A, B 했고 Y. Y 값은 뭐예요? 보험에 가입한 횟수죠. 근데 이 품목들은 희한하게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년 수확량의 산출 횟수예요. 산출 횟수. 가입 횟수나 평년 수확량의 산출 횟수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적과전 종합위험 품목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가입 횟수라고 부르고, 그죠? 밤, 그 다음에 호두, 대추, 감귤, 감자, 고구마, 얘들은 전부 다 가입 횟수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고요? 산출 횟수라고 부른다. 산출 횟수. 개념은요, 같은 뜻인데 업무 방법서를 만드는 분이 품목마다 아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방법서를 제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 개념은 같은데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연도 횟수나 평년 수확량의 산출연도 횟수나 보험에 가입한 횟수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분의 C, 그럼 이 C는 뭐냐니까, C는 아까 보험에 가입하는 해의 저가 후 착가량은 기준 표준 수확량인데, 얘는 그냥 가입하는 해에 뭐가 된다고요? 표준 수확량입니다. 차이점이. 가입하는 해에 표준 수확량. 이거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뭐 변수가 없어요. 얘들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고, 얘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고, 얘는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목이 67개 품목이 있는데 저가 후 착가량을 제외하고 기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들은 이 산식을 따라갑니다. 이 산식을. 자, 그러면 이 산식을 이 보정계수가 뒤에 곱하기 붙어져 있는 이유는 이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붙어요. 즉 B값과 C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분모를 차지하는 요소의 값과 분자를 차지하는 요소의 값이 동일하다면 이 보정계수는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이 보정계수가 1인 품목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OD하고 복분자입니다. 뭐라고요? OD하고 복분자. OD하고 복분자는 산식이 이렇게 돼요.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거는 보정계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는 다르지만 이것과 이거는 같다라고 했어요. 같은 이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5분의 y는 이걸 전개를 해보면 a 플러스 요렇게 전개할 거예요. b 곱하기 1이니까 b죠. 그다음 b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y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5분의 y.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전개를 할 거예요. 마이너스 a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나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는 날아가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요것만 남겠네요. 그 남는 거를 다시 조립을 해보면 얘하고 같지요. 같은 거는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었으니까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5분의 y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요거죠. 남아있는 게 a 곱하기 5분의 y는 얘하고 뭐가 달라요?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같지요? 그래서 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식이 다르지만 전개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하면 이 식이나 이 식이 같은 식이구나. 그죠? 다만 품목이 뭐예요? OD하고 복분자는 뭐가 없다? 보정 개수가 없다. 그리고 얘들의 이름은 얘가 평년 수확량이라고 부르는데 OD는 뭐라 부른다고요? 평년 결실수. 복분자는 뭐라 부른다고요?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보정 개수가 없으므로 동일한 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뭐가 있느냐니까 벼는 이 식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똑같은데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c 나누기 d 이렇게 돼요. 다시 d가 붙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표준 수확량 자리인데 벼에서의 B값은 지역별 기준 수량이에요. 지역별 기준 수량.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 수량. 그다음 D값은 보정 개수의 5년치 평균입니다. 보정 개수의 5년치 평균. C는 보험 가입하는 해의 보정 개수예요. 그래서 값이 주어질 거예요. 값이 주어지면 그냥 그 시기에 뭐 해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정리하면 과거 수확량이 있는 경우, 재가입하는 과수원일 경우 품목별로 뭐 한다고요? 품목별로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거였고 대부분의 유형은 뭐를 따라간다고요? 기본 유형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더라? OD하고 복분자, 그 다음에 벼.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면은 자연적으로 암기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식은 외워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산출되어진 평년 수확량은 산출된 평년 수확량을 최대 한도를 설정합니다. 산출된 평년 수확량을 산출되어진 평년 수확량을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산출된 평년 수확량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대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살펴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니까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3번 유형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3번 유형. 평년 수확량의 한도 설정이라고 찾으셨나요? 그죠? 평년 수확량의 한도 설정. 자, 그러면 기본 품목 해가지고 몇 프로 돼 있어요? 130%.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요렇게 구해진 평년 수확량을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산출된 평년 수확량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해,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 130%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어떤 거를 고르느냐 하니까 어떤 거? 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큰 거 골라요? 작은 거 골라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굳이 뭐 우리 업무방법서에서는 없지만 수식을 적는다고 하면 미니멈,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해진 평년 수확량을 그대로 가입 수확량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되어진 평년 수확량에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하고 비교를 하는데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요? 130% 값하고 산출되어진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을? 작은 쪽을 최종적인 평년 수확량으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거를 갖다가 한도를 줬을까요? 그냥 산출된 거를 쓰지 않고. 이유는 손해율 때문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회사는 손해율은 높아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평년 수확량이 1000일 때 그 다음에 뭐 감수량이 700이었다면 이 값은 보상하는 수량은 300kg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1000이 아니고 2000이었다면 1700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평년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한적인 손해율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가입하는 설계 단계에서 이 평년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 한도를 딱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품목은 전부 다 보험 가입하는 해에 몇 프로? 130%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 품목이라고 되어 있죠. 예외 품목 2번 보면은 약관의 변경 시기로 인해 변경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150%. 그럼 이거는 내년에는 변경되겠네요.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도 값이 대다수 몇 프로였다고? 150%였는데 이게 올해 바뀌면서 130%로 약관의 변경 시기와 맞물려 있는 품목. 그 품목이 뭐가 있느냐니까 과수에서는 밤, 호두, 대추는 빠져요. 그 다음에 감귤, 감자, 고구마. 이때 감자는 봉감자하고 고랭제 감자. 그러면 대추는 왜 빠졌냐 하니까 대추하고 무화과는 이 한도 설정의 규정이 업무 방법서 상에 실수로 누락된 것 같아요. 아예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른 거는 이런 한도를 설정을 해놨는데 무화과하고 대추에 한해서만 이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 실수로 빠뜨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시험의 범위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대다수의 품목은 몇 프로? 130%. 무엇에?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130%를 평년 수확량은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산출된 값을 그대로 가입 수확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표준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쪽을 최종적인 평년 수확량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외 품목이 뭐가 있느냐니까 OD 있죠. OD. OD는 왜 예외냐니까 이름이 다르잖아. 이름이. 130%는 똑같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예외 품목 산출된 평년 결실수는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결실수의 130%를 한도로 합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복분자는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결과 모지수의 비율이 다르지요. 얼마부터 얼마? 50에서 130. 차이만 알아둡시다. 차이만. 아, 차이가 있구나. 다 그런 건 아니구나. OD하고 복분자. OD는 표준 결실수의 130%고 복분자는 표준 결과 모지의 50에서 130% 사이에 10% 단위로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항목에 보니까 업무방법서상 무허가와 호두는 한도 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이 이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이 뭐가 돼요?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값을 이제는 뭐로 가져가야 돼요? 가입 수확량으로 가져가죠. 그죠? 그럼 이 산출되어진 이 평년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으로 합니다. 근데 보험료 절약을 목적으로 계약자가 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입 수확량의 기본 유형은 전부 50에서 100%예요. 가입 수확량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50에서 100%. 아직 수치에 대한 암기는 할 때가 아니에요. 프로세스만 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확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평년 수확량이 확정이 돼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입 수확량에 가서서도 또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고?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원천적으로 일부 보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이 보리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70%. 보리는 50에서 70%. 유인물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라고 있어요. 옥수수는 유일하게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옥수수는 생산비 보장처럼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으니까 얘는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가 아니죠. 표준 수확량. 뭐라고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구분해야 됩니다. 다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을 하는데 옥수수라는 놈은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 없으므로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평년 수확량으로 되어 있나요? 줄 긋고 고치세요. 표준 수확량입니다.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한다. 자, 그럼 프로세스 대충 정리가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몇 프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외워 나가야 될 거고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될 때는 최종적으로 이 평년 수확량의 개념을 쓰는 놈들이 가입 수확량에 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과거 수확량이 있을 때 기본 유형 OD 복분자 변은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을 산정을 하더라. 그럼 이 산출된 평년 수확량을 그대로 가입 수확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 기본값이 몇 프로? 130%.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130%. 예외적으로 150%. OD와 복분자는 차이가 있고 무허가하고 대추는 규정이 없더라.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정된 평년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으로 가져와서
이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또 그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더라. 그게 기본 유형이 50에서 100%. 우리는 50에서 70%. 이건 전부 다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인데 옥수수만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를 선정을 하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이 A 값이에요. A 값. A 값이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인데 그러면 즉 과거 수확량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4페이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알아야 뭐를 산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과거 수확량 A 값을 산출하는 방법.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자, 기본 유형이라고 하면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요거 구분을 해야 되겠죠. 조사 수확량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된 수확량이 있느냐 없느냐. 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과거 수확량이 없는 경우, 과거 수확량이 있는 경우. 이거는 보험 가입 유무를 따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수확량이 있느냐, 조사 수확량이 없느냐. 조사 수확량이 없다라는 말은 보험에는 가입을 했으나 그 해에 이 과수원에는 재해가 없었다. 사고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시험에서는 전부 이거를 무사고인 경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사고. 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 했어요? 적가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 가입 과중을 곱해서 수확량에 해당되는 적가후 착가량을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과전 종합위험을 제외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은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발생을 해야만 평가사가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으면은 조사된 수확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유연물에 보면 사고가 없어 조사된 수확량이 없는 경우 해가지고 세 가지를 나눴어요. 세 가지. 자, 기본 유형은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 유형이 맥스가 무슨 말이에요? 최대값. 가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라는 겁니다. 표준 수확량. 자, 조사된 수확량은 없지만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표준 수확량이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을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있겠죠?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 두 값 중에서 큰 거를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프로를 곱하라고요? 110%.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 값이 얼마였냐면 120%였어요. 대부분의 품목들이. 근데 이제 그 약관이 바뀌면서 120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1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약관의 개정 시기와 맞물려 아직도 변경되지 않은 품목들이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밤, 호두, 대추, 감귤. 밭작물로서는 감자, 고구마.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는 다 바뀔 거니까. 그럼 뭐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10%. 깔끔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 사갑의 단감 떫은 감은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해서 가입 과중을 곱해서 적가후 착가량을 구합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사고가 있어야만 착과수와 과중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이 누구이냐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이 세 놈이에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포도, 복숭아, 자두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무엇처럼? 저가 후 착과수 조사처럼.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 조사된 착과수. 근데 얘들은 가입할 때 과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과중은 언제 조사를 하냐면 사고가 나야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부에 해당되는 거라. 얘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착과수 조사하지요. 과중은 정해져 있지요. 나머지 품목들은 사고가 발생해야만 착과수 조사와 과중 조사를 하는데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닌 얘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착과수 조사는 하는데 과중은 사고가 발생을 해야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 그래서 얘 품목들만 적과전 종합비용처럼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는데 조사된 과중이 없다 보니까 포도와 복숭아는 통계치상 표준 과중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과중. 그래서 포도, 복숭아에 한해서만 포복자 중에서 포도, 복숭아에 한해서만 수확 개시 전 조사된 착과수에다가 이미 통계청에서 조사된 각 품목별 표준 과중이라는 것을 곱해서 마치 적과전 종합위험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처럼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그러면 왜 자두는 안 합니까? 자두는 통계치가 없어요. 표준 과중이라고 하는 통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복숭아에 한해서만 조사된 수확량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개념만 알아두세요. 개념만. 이거 어디에도 설명 안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사된 수확량이 있다. 이거는 결국은 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조사된 수확량이 있다는 것은 이 과수원에 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해서 조사된 수확량이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기본 유형. 대다수의 유형은 요 유형을 따라갑니다. 근데 과수 중에서 밤, 호두, 대추, 감귤,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감자는 봉감자, 고랭지, 그 다음에는 고구마. 모든 품목은 요 품목을 따라가요. 근데 지금 약관의 개정 시기와 맞물려서 바뀌지 않은 품목들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예전에는 다 달랐었어요. 자, 기본 유형은 조사된 수확량하고 뭐를 비교하느냐 하니까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합니다.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요. 비교를 해서 조사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면 조사된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해요. 해당 해의. 자, 다시 보세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를 해서 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크면 큰 쪽의 값을 뭐로 한다고요? 과거 수확량으로 하고, 반대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거나 같으면, 큰 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거는 평년 수확량의 50%. 이 평년 수확량의 50%를 뭐로 한다고요?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업무 방법서에서는 없지만 뭐를 찾는 거예요? 맥스 값 찾는 거죠. 뭐하고? 조사하고 평년의 몇 프로? 50%.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뭐로 한다고요? 과거 수확량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는 최저 한도만 있고 최대 한도가 없어요. 과거 수확량이. 자, 여기 다시 봅니다. 조사된 수확량을 그냥 바로 과거 수확량으로 쓰지 않고 이 조사된 수확량의 한도를 설정을 해요. 그 한도가 뭐라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을 선택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일정한 범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가져요. 그래프 구조가. 자, 왜 그러냐니까 한번 봅시다. 평년 수확량이 만이라고 합시다. 평년 수확량이 만. 그러면 평년 수확량의 50%는 얼마예요? 5천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얘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고 이 평년 수확량이 지금 제가 기준값이 만을 줬어요. 만. 그럼 요거의 반이 평년 수확량의 5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조사 수확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을 해보면 조사 수확량이 1000이에요. 그럼 이거 비교해 봅시다. 조사 1000, 평년 수확량의 50%면 얼마예요? 5000. 어느 쪽이 커요? 5000이 크지요? 1000일 때 과거 수확량은 여기에 결정이 될 거고 2000일 때도 여기에 결정이 될 거고 3000일 때도 여기, 4000일 때도 여기, 5000일 때도 여기. 같거나 작을 때, 그죠? 조사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거나 이하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평년 수확량의 50%를 유지하다가, 그죠? 조사 수확량이 너무나 작아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니까 계약자를 위해서 최소 요까지는 수확량으로 인정할게요. 하지만 조사된 수확량이 얘보다 크다고 한다면 6천이에요. 6천. 조사 수확량이 6천이면 얘보다 크지요. 그럼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 그때부터는 6천일 때는 값이 증가하죠. 그죠? 또 증가해서 결국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도 값은 가지되 최대 한도는 없는 게 이게 기본 유형입니다. 모든 품목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밤, 호두, 대감 얘들은 세 가지를 비교를 해요. 얘는 두 가지를 비교했죠. 얘는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굳이 함수로 적는다고 하면 메디안,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이라고 하면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어느 거를 하겠다고요? 중간값. 결론입니다. 이거는 결론이고 우리 업무방법서에 표현되어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평년 수확량이 크거나 같다 조사 수확량, 크거나 같다 평년 수확량의 50%.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값 가진다고 했어요? 중간값이니까 얘 값 가지고 가겠죠? 얘는 조사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이거나 평년 수확량의 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뭐를 한다고요? 조사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 요거의 반대, 요 두 놈의 반대니까 평년 수확량보다 뭐가 클 때? 조사 수확량이 클 때는 평년 수확량으로 해요. 이건 큰 쪽이 또 아니죠. 그죠? 큰 쪽이라면 조사 수확량으로 와야 되는데. 또 요거의 반대, 얘하고 반대는 평년 수확량의 50% 조사 수확량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반대니까. 이때는 뭐로 하느냐니까 평년 수확량의 50%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값이 과거 수확량이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돼요. 최저 한도와 최대 한도를 주고 가운데일 때만 증가를 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얘가 평년 조사 수확량이 50% 미만이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50%보다 커지면 조사 수확량이 계속 되다가 이 조사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년 수확량으로 가잖아요. 평년 수확량하고 조사 수확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크면 평년 수확량보다도 조사된 수확량이 크면은 조사된 수확량을 따라가면 이게 계속 올라갈 건데 어디를 딱 끌어버려요? 평년 수확량까지로 끌어버리죠? 평년 수확량이 많이니까 많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평년 수확량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최대 한도와 최저 한도를 정해놓고 중간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하는 형태예요.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저는 이게 안 까먹으려면 이 그림을 보면 최저, 최대, 대충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또 한도가 또 다 있네. 근데 이 두 개는 나중에 없어지겠네. 이 품목들을 보니까. 그죠? 마지막 이제 감하고 고구마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또 웃겨요. 지금 이제 비교한 게 뭐예요? 비교한 게 얘는 조사하고 평년하고 비교했죠. 얘는 조사, 평년 50%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조사하고 평년 수확량을 비교를 해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는 평년 수확량으로 해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는 평년 수확량으로 하고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산식이 또 웃겨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에 이거를 2로 나누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은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간략화 시켜보면. 자, 요 식을 간략화 시켜보면 이거를 2로 만들려면 통분을 하면 2분의 2 조사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분의 평 마이너스 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통분하면 2분의 2 조사 마이너스 1 조사니까 조사 하나만 남겠네요. 평년만 남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 더하기 뭐? 평년과 조사의 뭐 값? 중간값이네. 이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를 구한다고요? 조사와 평년의 무슨 값? 절반을 과거 수확량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없지. 얘는 최소값만 하고 나머지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럼 얘는 중간값을 선택을 했죠. 그죠? 나머지 얘는 위에만 한도를 두고 밑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값은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런 구조. 참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이게 원론이에요. 원론. 여러분들이 파고들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디립다 외우면 암기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당장 외울 거는 아니고 이게 이론서가 바뀌면 예정상으로는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맨 위에 거 하나만 남겠죠? 지금 외우지 말고 이런 개념이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얘는 최저 한도만 있고 최대 한도는 없구나. 두 개 중에 뭐를 구하는 거? 큰 거를 뭐로 한다고요? 과거 수확량으로 한다. 됐나요? 자, 이렇게 구해진 과거 수확량을 뭐 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뭐 한다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지금 아까 원칙으로 보면 기본 유형은 최저값 하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본 유형 최저값 하나를 제외하는 거는 뭐만 있다고? 평년 착과량의 사갑의 단감 떫은 값 아직 바뀌지 않은 얘들만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기본 유형은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해요. 간단하지요. 가입한 횟수만큼 산출연도 횟수만큼 나눠주면 A 값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과거 수확량을 매해 구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조사 수확량을 매년 줄 거고 이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을 해서 모든 과거 수확량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A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죄송합니다. 자, 어디로 빨리 볼게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9페이지 6회 기출문제. 6회 기출문제. 자, 종합위험 복숭아 상품의 평년 수확량의 산출식을 쓰고, 자, 그러면 이 복숭아 상품이면 이거는 기본 유형이죠. 기본 유형이잖아요. 그럼 산출식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의 C 나누기 B, B분의 C. 맞나요? 여기 산출식이죠.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니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를 적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A는 뭐였어요 아까? 과거 평균 수확량. 우리말로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 맞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해요? 과거 5년간의 수확량을 다 합친 다음에 산출연도 횟수, 가입연도 횟수 Y로 나누면 되죠. 최저값 하나 제외 없어요. B값은 표준수확량이라고 그랬죠. 과거 5년간의 표준수확량의 합계를 역시 산출연도 횟수로 나뉘어주면 되고, C는 표준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인데 언제 거? 보험에 가입하는 해의 표준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Y는 뭐였어요?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Y에서는 가입 횟수였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뭐로 바뀐다 했어요? 산출연도 횟수.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의 공식을 그대로 적으라고 한 거였어요. 이게 6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온 게 그 밑에 7번 보시면 4번 7회 기출문제 5점. 종합위험 보장상품에서 보험가입 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여기 보세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70%를 하는 놈이 뭐 사자구? 팥 사자구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종합위험 보장상품에서 보험가입 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 중, 그 품목이 뭐였어요? 팥, 사, 자, 구, 이 4개 중에서 특약으로 나무 손해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자, 나무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과수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수나무이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누구라고 했어요? 5대5시죠? 5대5. 5대5는 밤을 좋아하지요? 뭐 때문에? 복분자. 이 품목들은 나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이 앞에 있는 5가 뭐예요? 착한 미자씨, 첫 번째 나오는 건 오미자씨. 뒤에 나오는 5가 뭐예요? 오디. 가운데 있는 거는 대추. 그 다음에 밤, 호두. 그 다음에 복분자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70% 유형은 팥, 사, 자, 군데 이 사가 사과대추죠. 대추 품목은 보험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입할 수 있는 품목 남아있는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유자하고 살구. 이게 5점짜리 7회 때.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종합적인 개념이죠. 정리가 안 되면 이런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지. 5점짜리인데 개념만 정리되어 있으면 이건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7회 때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향후 앞으로 나올 문제 유형들을 예측이 가능하죠. 아, 이게 1과목은 이제 이게 연결시키는 거구나.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다 하나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회 때 기출. 5회 때. 5점짜리니까 쉬운 거겠네요. 10페이지. 종합위험 보장 참달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2020년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참다래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 품목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이면 아까 산식 기억나시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의 C 나누기 B. 요 산식에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가 2020년의 표준 수확량은 8,200kg이다. 주어진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5회 때니까 20년도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A값 알아야 되죠. A값이 뭐예요? 과거 5년간의 과거 수확량의 평균인데 이 값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게 뭐더라? 조사 수확량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 조사 수확량에서 보니까 다행히 모두 가입이 돼 있네요. 모두 가입돼 있죠. 대신에 사고가 없었던 해가 있죠. 무사고인 해가 있습니까? 무사고. 자, 여기 보세요. 무사고일 때, 무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사고라는 말은 어디 갔노? 무사고. 조사된 수확량이 없는 경우. 조사된 수확량이 없는 경우. 조사된 수확량이 없는 경우의 기본 유형은 이거죠. 기본 유형은 이거잖아. 뭐하고? 표준하고 평년하고 비교해서 큰 값의 몇 프로를 110%를 과거 수확량으로 해야 되겠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무사고 2개 빼고는 다 사고가 있어서 조사된 수확량이 있잖아요. 조사된 수확량이 있을 때의 기본 유형은 요거지요. 그죠? 2개 중에 어느 거 고르는 거?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이 50%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거? 큰 거 고르는 거죠. 그러면 다 과거 수확량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봅시다. 자, 거기 해설되어 있는 부분에 1번, 2번, 동그라미 1번,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로 전부 가입을 다 했기 때문에 5가 될 거고, A값, 과거 수확량의 평균인데, 2015년도의 과거 수확량. 2015년도의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을 찾아야 되죠? 맞나요? 자, 이 조사 수확량이 7천. 그 다음에 위에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8천. 8천의 절반이 얼마예요? 4천. 따라서 과거 수확량은 얼마로 해야 돼요? 7천으로 해야죠. 이거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는 거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은 조사 수확량이 있는 경우잖아. 조사 수확량이 있을 때의 기본 유형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조사하고 평년 수확량의 50% 이거 쓰라고 하면은 이걸 적어주면 되는 거고, 계산을 하는 거는 이걸 보면 되면 된다고. 조사 수확량이 지금 여기서 아까 얼마? 7천이었나요? 평년 수확량이 8천이었죠. 8천의 절반이 4천이죠. 4천하고 7천하고 비교하니까 7천이 크지요. 따라서 15년도의 과거 수확량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7천이 돼야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 거 보세요. 16년도 유사고지요. 사고 있었지요. 사고 있었잖아요. 그 조사된 수확량이 있잖아. 4천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8,100하고 비교를 했는데 8,100의 절반은 4,050인가요? 4,000하고 4,050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커요? 4,050이 크지요. 그래서 과거 수확량 2016년도의 과거 수확량은 4,050. 그럼 17년도하고 18년도는 무사고예요. 무사고일 때는 조사된 수확량이 없지요. 없으니까 이제 뭐를 비교해야 돼? 표준하고 평년을 비교해서 두 개 중에 큰 값에다가 얼마 곱한다고? 110%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110% 곱하는 거 어디 갔노? 여기. 가 항목에 해당되는 거. 표준하고 평년 수확량 비교를 해서 큰 거를 선택한 다음 얼마를 곱한다고요? 110%. 그러면 17년도를 보시면 평년 수확량 8,100, 표준 수확량 8,200. 어느 쪽이 커요? 8,200. 표준 수확량이 크지요? 맞나요? 이거에 110% 1.1을 하니까 얼마예요? 9,020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어느 게 커요? 8,300이 크지요? 8,300에 110% 하니까 9,130이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유사고지요? 유사고면은 8,400의 절반하고 8,500하고 비교를 하니까 8,500이 크지요? 그래서 결론은 8,500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과거 5년간의 과거 수확량 다 구해진 거 맞죠? 이거를 뭐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되겠죠? 그 5로 나눈 값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B값은 뭐예요? B값 아까
표준 수확량의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5년간의 평균이니까 표준 수확량 보세요. 8,200, 8,200, 8,200 전부 8,200이네. 그럼 나눠봤자 얼마예요? 8,200. C값은 뭐예요? 표준 수확량 중에서도 언제 거?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이니까 가입하는 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 2020년도에 표준 수확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8,200. 그러면 C값이나 B값이나 같네요. 그죠? 그럼 밑에 이제 계산된 식을 보면 B값 구했고 C값 구했고 평년 수확량은 7,540 더하기 이게 7,540이 뭔데요? A값. 그 다음에 가로 열고 B-A 8,200 마이너스 7,540 곱하기 1 마이너스 가입연도 모두 했으니까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된 부분 사라지고 0이 되니까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7,540이 남는데 보정 개수조차 위에 값 밑에 값 동일하지요. 1이 되니까 결국 남는 건 얼마? 7,540. 집에 가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제를 다시 보세요. 설명은 제가 다 드렸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산식이 이거고 이 값이면 A값 구하고 B값 구하고 C값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 A값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다. 그러면 그 평균이라고 하면 매년 과거 수확량이 있을 건데 그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조사 수확량을 통해서 산정이 되더라. 조사 수확량이 없는 경우, 즉 무사고일 때는 뭐 하더라? 조사된 게 없으니까 평년과 표준 그 두 개 중에서 큰 거에 110%. 조사된 수확량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유형 세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 기본 유형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과거 수확량이 구해지면 이 과거 수확량을 통해서 뭐가 산정이 돼요? 평년 수확량이 산정이 되죠? 이 평년 수확량에 또 한도를 설정한 다음에 가입 수확량으로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계약자가 그 산출된 평년 수확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면 가입 수확량이 결정이 되고 그 가입 수확량이 결정이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되면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 평년 수확량부터 출발하는 거, 기준 수확량부터 출발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게 전부 연결이 돼요. 일목, 이손, 사보, 이비, 지자기, 목수 외에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만 다루는 기준 수확량,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미경과 비율, 그 다음에 특별약관, 보장 비율 전부 다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공부하신 거예요. 어려운 공부하신 거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 휴식기 2주 동안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가면 마지막 남아있는 2과목에 해당되는 보험금 산정하는 거, 제 전공 과목입니다. 제 전공 과목, 이 보험금 산정하는 거를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요일 날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